배열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데이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했던 스캔F 혹은 스캔F 언더바 S를 이용해서 배열의 데이터를 똑같이 입력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에다가 입력 값을 받을 때처럼 스캔F나 스캔F 언더바 S 앞에 자, 변수 이름 주고 %, 붙이셨죠? 예, 배열 이름 앞에다가 %, 붙이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티저로 지금 배열 하나 선언했습니다. 4라고 했기 때문에 4개짜리 방이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이름은 KOR2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4개가 선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I 변수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sum 변수 하나 따로 했는데 sum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값을 0으로 주었죠. 자, 포문을 통해서 아래 4개의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건데요.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거니까 0, 1, 2, 3까지 총 4번을 반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printf 문장에 의해서 0이라는 값이 찍힐 겁니다. i가 지금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scanf %d 해서 여러분 숫자 정수 받을 거라는 거. 그다음에 n%하고 여러분 변수 이름을 그냥 쓰셨다면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방에다가 넣을 건지. 지금 i가 0이기 때문에 n% 코리아 대괄호하고 0이라고 쓴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나왔죠? 플러스 는은 sum이라는 값에다가 KOR2A 1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긴 하지만 변수로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0번째 값을 더해서 다시 sum에게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누적을 한 결과를 입력된 데이터라는 문장과 함께 방금 입력했던 것을 다시 화면에 한번 출력해서 컨펌하는, 저장하고 컨펌하는 그런 루핑을 4번 반복해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um에 누적했던 결과를 화면으로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0번째 득점수 입력하십시오 했을 때 15 입력했고요. 자, 그것을 sum에다가 어떻게 했죠? 자, sum이 처음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네, 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가 제가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K 0번째죠. 0번째 방에 지금 여러분이 15를 입력을 하면 스캔F에 의해서 0번째 방에 15가 입력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sum하고 방금 입력된 KOR의 0번째 값을 둘이 더해서 다시 어디다 넣죠? 네, sum에게 다시 넣기 때문에 이제 sum 변수의 값이 15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라는 문장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자, 포문이 다시 순환이 되면서 이번에는 17을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n%KOR2A 1번째, 방으로는 2번째지만 첨자로는 1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K 1번째 방에 17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아까 있던 15하고 17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둘이 sum 플러스는 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이제는 sum의 값이 32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치만 입력된 데이터 출력에는 그냥 이 방에 있는 걸 가져다가 출력을 하니까 17이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27이 세 번째 방에 32와 27이 더해서 sum 값이 바뀌게 되고요. 자, 그리고 화면에 입력받은 값 다시 한번 그대로 출력하고 저장된지 확인해주고 다시 이제 네 번째 방 첨자는 4가 아니라 3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0, 1, 2, 3 그리고 또 역시 아까 있던 값과 31을 더한 결과가 sum에 최종적으로 누적이 돼서 91이라는 값이 저장돼서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printf 문장에 의해서 합계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canf 혹은 scanf 언더바 s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입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배열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 배열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그냥 일반 변수라면 KOR2A 1, KOR2A 2, KOR2A 3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따로따로 써줘야 되는데 배열이라는 걸 사용하면 첨자가 바뀌게끔 포문을 사용해서 그냥 한 번에 하나의 문장으로 100번이고 50번이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변수 대신에 배열이라는 걸 사용한다. 배열의 큰 특징은 데이터 타입이 같은 것끼리 묶을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습 문제 8번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했던 건데요. 커터별 점수를 여러분들이 초기 값으로 직접 입력, 선언과 동시에 배열에 입력하는 거 했었고, 아니면 선언해두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아서 점수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입력을 받아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점수들이 입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고, 또 각각의 점수를 입력받고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하고 각각의 점수를 입력받고 데이터를 출력하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작성해 보셨나요? 우리 아까 실습했던 예제 중에 이렇게 sum 값을 따로 주는 거 혹은 5개로 선언을 해서 그냥 5번째 변수로 사용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5번째로 했던 지금처럼 sum을 따로 했던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원래 배열을 루핑하는 거기 때문에 4번 두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배열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KOR EA 5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m 부분도 차이나 5라는 부분에다가 sum 2 대신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문은 5까지 도시면 안 됩니다. 여기 5번째까지 돌면 마지막 값도 다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여기까지만 돌고 요거는 그냥 계속해서 누적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포문은 4번 두셔야 됩니다. 배열 5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코딩 하시고 요 실습 문제 8번에 변수를 5개 선언하시고 5번째 저장해서 해서 내시는 게 그 다음번 레포트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레포트로 해서 내십시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동영상을 틀어놓고 돌아다니신 분은 숙제가 뭔지 모르시겠죠? 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들으시고 실습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코리아라는 변수하고 차이나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저장하려는 별도의 공간을 따로 준 다음에 포문을 0부터 4까지 0, 1, 2, 3 총 4번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번을 돌면서 대한민국 점수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문장을 내보낸 다음에 scanf 혹은 scanf _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코리아 0번째의 값을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printf 문장으로 이번에는 차이나 0번째 값 입력받고 누적한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를 화면에 찍어줍니다. 이건 다 0번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i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첨자가 다 1로 여기가 다 1로 바뀌는 거죠. 1을 넣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i라는 글자가 1로 바뀌면서 1번째 방에 또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넣고 자 이걸 몇 번 하는 거죠? 네, 4번. 4쿼터로 돼 있으니까 4번 입력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동안 썸에 누적했던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레포트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배열을 5개 선언해서 5번째 배열에 누적된 결과를 집어넣고 하나 더 합계만 출력하지 마시고요. 평균까지 합계하고 평균까지 해서 출력하시는 걸로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1차원 배열. 1차원은 그냥 리니어하게 순서대로 쪼로로로록 그냥 한 줄로 들어가는 게 1차원 배열이고요. 자, 2차원 배열도 사실은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접근하기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이하게 하도록 2개의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행과 열을 줘서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동안 배열은 1차원일 때는 여기를 숫자를 하나만 줬는데요. 2차원일 때는 2개를 줍니다. 그럼 앞에 부분이 행이 되는 거고요. 뒤에 부분이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이 멀티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때 이제 조심하실 점은 초기화하는 방법이 2차원 배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 행씩. 그래서 여기 가로를 중가로를 열었는데 또 중가로를 열고 3개씩. 중가로를 열고 3개씩. 중가로를 열고 3개씩.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가로는 그냥 배열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하고 쉼표 위치를 여러분이 코딩하실 때는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즉 met이라고 돼 있는 첫 번째 0번째 해당하는 부분에 자, 이름이 met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0번째 386에 들어가는 거고 met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에 방으로는 두 번째지만 참자로는 1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417이라는 게 그 다음에 met이라는 거에 두 번째 방 거기에 527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2차원 배열에는요. 포문을 2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첨자 i하고 j 2개를 줬고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요 가로하고 요 가로가 누구 거죠? 네, 바깥의 거고요. 지금 안쪽에 있는 포는 요거 하나만 반복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이런 게 헷갈리시면 반드시 중가로로 이 포문이 한 줄만 하고 있다고 열고 닫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i가 처음에 0이었어요. 자, 이중 포문 여러분 지난 학기에 다 학습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포문 복습할 거라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복습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냥 제가 흐름상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i가 0일 때 i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 1, 2까지 i 뿔뿔 1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도는 겁니다. j도 0부터 2까지 j 뿔뿔이니까 3번 도는데 지금 i 값이 0일 때 와서 j가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고 j도 0이고 그러면 met이라는 것에 0의 0번째 그럼 아까 지금 요게 0번째 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거 요게 0의 0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는 met 0의 0번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몇 동, 몇 호 라인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라인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장이 끝나면 j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i는 0은 그대로 있고 j가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0의 1번째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3부분이 0행이고 0의 0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0의 얘가 0의 1번째가 되는 겁니다. 1번째. 그 다음에 6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0의 2번째가 되는 거죠. 0의 2번째. 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한 줄짜리가 여러 줄이 있기 때문에 행과 열을 그래서 첫 번째는 행이 어딘지, 두 번째는 열이 어딘지를 표시를 해서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프린트F,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이 끝나면 줄바꿈을 하고 이번에는 i가 증가해서 이제 i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i가 1이 되는 거죠. i가 1이 되지만 j는 다시 어디부터? 0부터. 그래서 i가 1이고 j가 0이 되면 4가 i의 0번째. 그 다음 j가 1이 되면 1의 1번째. 그 다음에 여기 j가 2가 되면 7번째. 이런 식으로 00, 01, 02, 10, 11, 12. 그 다음 여기는요. 20, 21, 22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이 바뀌면서 총 9개의 데이터를 이중 포문을 돌면서 바깥쪽 행을 정하는 포문이 i고 그다음에 열을 정하는 부분이 j에 의해서 2개의 루핑을 돌면서 행열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나온 결과 보시면 0의 0번째는 3, 0의 1번째는 8. 자, 여기는 뭐였죠? 네, 2의 1번째. 여러분 눈에 세 번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열을 무조건 참조가 0부터 시작합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아까 초기화하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2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에 대해서 2개의 첨자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첨자는 행을,
두 번째는 열을 아까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열의 초기화는 일단 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세 가지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3의 3, 3개씩, 3개씩, 3개씩 방금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이고요. 3의 3이면 방이 9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9개를 쪼로록 가로 없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3개 집어넣고 열에 3개 집어넣고 3개 집어넣고 3개 집어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지금 보시면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도 생략을 하면 초기값 개수만큼 방이 잡힌다고 했는데 2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조심하실 점은 둘 다 비워두면 안 됩니다. 둘 다 비워두면 이걸 한 줄에 다 넣으라는 건지 2개씩 넣으라는 건지 5개씩 넣으라는 건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이 몇 개인지 그러니까 몇 개씩 끊어서 넣을 건지 즉 열에 대한 첨자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개씩 지금 열을 3개씩 하라고 했기 때문에 3개씩 끊어서 3개씩 3줄이구나 하고 여기를 컴퓨터가 알아서 3줄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배열을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계산을 한번 하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행렬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컴퓨터로 계산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내가 그냥 손으로 계산하고 말지 할 만큼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자, 행렬 MA라는 것과 행렬 MB라는 두 개의 행렬에 데이터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각각의 행렬 값을 덧셈을 해서 화면에 출력하거나 값을 입력받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MA라는 행렬은 mat A, 그다음 MB라는 행렬은 mat B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각 행렬의 합을 구하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행렬의 합은 같은 자리에 있는 행끼리 더해서 같은 자리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줄 두 번째는 두 번째 줄 두 번째 거랑 더해서 역시 두 번째 줄 두 번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열의 첨자가 똑같은 겁니다. 그 대상하고 나중에 덧셈하려는 거하고 결과를 넣는 위치. 자, 그거를 0, 0, 0, 1, 1이 내가 수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첨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해주시고 루핑을 돌리면 컴퓨터 알아서 순차적으로 간다는 거죠. 자, 배열 여러분들 아까 1차원에서 공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3x3 그럼 총 9개의 방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배열 크기보다 요소가 작으면 첫 번째 값은 입력을 그대로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0으로 초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에다가 그냥 0이라고만 써주면 9개의 변수가 전부 다 0으로 세팅된다는 거. 여기다 0, 0, 0, 0, 0, 0 이렇게 굳이 다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첩된 반복문, 포문을 이용해서 각 행렬 요소의 합을 배열 썸에 저장하려면 지금 배열이 3행의 3열이니까 i가 행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j가 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 j가 0부터 2까지 0, 0, 0, 1, 0, 2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지금 MA라고 하는 행렬 첫 번째 거하고 MB라고 하는 행렬 두 번째 거를 더해서 sum이라는 별도의 행렬에다가 값을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sum한 결과만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i가 어떻게 되는 거죠? i는 아직 안 바뀌어요. j가 어디까지? 2까지 다 루핑을 돌고 나면 그때 줄을 바꿔주고 i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전부 다 그 행의 3개를 다 덧셈을 하고 줄바꿈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행으로 i가 1로 증가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포문, 이중 포문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중 포문 자체가 헷갈리면 배열을 사용하는 첨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연이어서 한번 코딩을 해보면 MA 줄여서 했어요. 3에 3. 3개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3개씩 지금 끊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로의 위치, 가로의 개수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싫으면 가로하지 말고 그냥 9개를 컴마로 쭉 이어서 그냥 입력하셔도 뒷부분이 3개씩 끊어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3개씩 끊어서 넣는다고 했습니다. 생략은 요거는 가능하지만 뒤에 거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x3 9개지만 0으로 한 개만 써놓으면 9개 방이 전부 0으로 깨끗하게 기본값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폼은 아까 도는 거 설명드렸고요. 0일 때, i가 0일 때 j가 0부터 2까지 다 돌고 올라와서 i가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고 그랬고요. 그 결과를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코딩, 풀 코딩 하시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썸만 쭉 출력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하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썸 결과만 3개씩 0의 0번째, 즉 계산한 결과 요거죠. 0의 1번째, 0의 2번째, 그 다음 줄바꿈하고 1의 0번째, 1의 1번째, 1의 2번째, 2의 0번째, 2의 1번째, 2의 1번째 줄바꿈해서 3줄 코딩하는, 출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제에서 설명한 그 행렬 값을 초기 값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scanf 혹은 scanf 언더바 s로 직접 입력을 받아서 자, 입력을 받을 때 이제 scanf 사용하실 때 %, 붙이고 변수 이름 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일 때는 여기에 0번째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일 때는 어떻게 한가요? 네, 똑같습니다. 내가 0의 0번째 값을 입력받고 싶으면 KOR 0의 0번째, KOR 0의 1번째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네, 첨자, 포문의 첨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입력을 받게끔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계속 실습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면 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을 하셔서 스캔F로 입력을 받으면 그 두 행렬의 값과 입력하신 거랑 두 행렬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그 예제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행렬에 대해서 이번엔 대각원소. 대각원소가 뭐죠? 네, 대각선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대각선의 것을 출력하려면 뭐가 일단 같아야 되는 걸까요? 네, 예를 들면 3, 1, 9죠? 그럼 대각원소는 첨자의 위치가 행과 열이 어떻죠? 네, 같아야 됩니다. 얘는 0의 0번째, 얘는 1의 1번째, 얘는 2의 2번째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각 원소만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시고 결과 확인하신 다음에 프로그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배열의 값은 그대로 입력을 했고 초기 값을 처음부터 줬습니다. 이거는 그 스캔F 받아서 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포문을 돌긴 도는데 포문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처럼 이중 포문을 돈 게 아니라 그냥 변수 하나만 줬습니다. 그래서 i의 i 뭐죠? 0, 0 이렇게 되는 거죠. 0, 0. 그 다음에 i가 증가가 되면 1, 1. 1, 1. 그 다음 뭐예요? 네, 다시 돌아오면 2, 2 이렇게 되도록 해서 대각선의 요소만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실습 문제입니다. 실습하시랴 또 중간에 레포트 제가 하라고 한 거 체크하시면서 레포트 하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힘내시고요. 자, 아래 예제 행렬에 대해서 그 MA. 지금 여기서는 met 언더바 A라고 되어 있는데 MA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 행렬 요소의 합. 지금 이거 전체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 전체를 그러니까 386, 417, 529라는 요거를 다 더하라는 거예요. 행렬 요소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데이터를 쑥 훑어서 마지막에 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MA로 했고요. 3에 3, 세 줄에 3개. 지금 위에 있는 데이터 그냥 초기값 그대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문은 0부터 2까지. 지금 이게 행 부분에 루핑을 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J 0부터 2까지 열 부분. 그래서 이 포문이 여기까지. 이 포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가로가 없으니까 헷갈려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그냥 가로 직접 쓰시고요. 들여쓰기 하시면 그나마 좀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 j가 0부터 2까지 한 바퀴 돌고, i가 1일 때 j가 0부터 2까지 또 돌고, i가 마지막으로 2일 때 j가 0부터 2까지 돌아서 총 9개의 데이터를 썸에다가 누적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를 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하셔서 NP까지 행렬 요소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